1932년 당시 미 육군 서열 1위는 더글라스 맥아더 육군 참모 총장. 시위대를 워싱턴 중심부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시오. 맥아더는 이 임무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매우 강력하게 추진 중인 흥미로운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영웅들의 정원이라는 조각공원 건립. 내년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 미국의 영웅 250명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 그런데 영웅들의 선정 기준이 좀 특별합니다. 기준은 바로 미국 정신. 대담하고 도전적이며 탁월하고 모험적이며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며 충성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미국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미국의 역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 분야만 보면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함 링컨 등 역대 대통령들이 선정되었으며 장군으로는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더글라스 맥아더와 조지 패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한국의 현실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처럼 영웅들의 정원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인물들이 선정될 것인가? 아마도 엄청난 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두 나라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과 링컨, 그리고 맥아더, 조지 패튼 같은 인물들은 100에서 200년 전의 인물들이지만 모두 미국의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살았던 국가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모두 똑같은 미국이라는 사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제국이었고 그 바로 직전에는 조선 왕조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폐에 새겨진 인물들.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율곡, 퇴계이왕. 그런데 이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따라서 그 지폐 속의 인물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은 아닌 셈.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물 중에서 영웅을 선정할 수는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인물을 영웅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인물을 영웅으로 선정할 경우 그 누구도 친일 프레임 또는 극우, 극자와 같은 색깔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영웅으로 선정된 맥아더와 패튼. 사실 이 두 사람은 기억하기 싫은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큰 문제가 되었을 맥아더와 패튼이 저질렀던 흑역사. 그것은 과연 어떤 흑역사였을까?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승전국 미국. 1924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은 보너스법에 따라 전쟁 수당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병사가 나라를 위해 참전한 것에 보상을 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의회가 억지로 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수당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 내에서 복무한 경우 하루당 1달러, 해외에서 복무한 경우 하루당 1.25달러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 보상금에는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복무한 용사는 최대 500달러까지, 해외 복무를 포함한 용사는 최대 625달러까지였습니다. 보상금이 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 현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20년 만기의 이자가 붙는 조정 복무 증서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빈곤에 빠진 경제 위기 상황. 살기가 힘들어진 참전 용사들은 약속된 보너스를
미리 땡겨서 지금 당장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봄, 전직 육군 하사였던 월터 워터스, 그는 미 서북부 포틀랜드에서부터 수천 명의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워싱턴 DC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무임승차, 그리고 히치하이킹, 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워싱턴 DC에 도착했고, 이들의 숫자는 총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사당 건너편 아나코스티아 강가의 버려진 땅에 판자와 고철, 폐품 등을 주워 모아 판자촌을 지었는데, 이 판자촌은 허버트 후보 당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꼬는 의미에서 후버빌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을 보너스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1932년 5월, 약 2만 5천 명의 보너스 아미는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연일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은 미 하원은 부랴부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 의해 법안은 부결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차비를 제공하겠소. 집회 해산만 해주시오.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절반 이상이 야영지를 떠났으나 과격한 10,000명가량은 끝내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경찰력만 가지고는 이들의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 해산을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1932년 당시 미 육군 서열 1위는 더글라스 맥아더 육군 참모총장. 시위대를 워싱턴 중심부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시오. 맥아더는 이 임무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부하는 역시 조지 패튼뿐이야. 호출을 받고 달려온 조지 패튼 소령. 당시 맥아더 육군 참모총장은 보너스 아미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부를 뒤엎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하는 반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맥아더를 존경해왔던 조지 패튼 소령 또한 맥아더의 이런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돌적인 패튼은 시위대 진압 방법치곤 다소 오버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패튼 소령은 제3기병연대와 6대의 르노 FT 경전차를 이끌고 최선봉에서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패튼은 이미 이때부터 탱크 매니아였고 기동전에도 꽤 관심이 깊었습니다. 가차없이 밀어붙여도 좋다. 돌격하라. 2차 대전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패튼식 기동전을 1932년에 미리 앞서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머물던 판자촌은 모두 불태워졌고 2명의 참전 용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패튼은 메가더의 명령을 우직하게 실행했지만 이때 벌어진 일은 메가더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메가더가 불쌍한 참전 용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인 것 아닌가. 메가더에게 빗발치는 싸늘한 미국 내 여론. 메가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훗날 6.25 전쟁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던 그 비판이 사실은 이미 1932년에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패튼은 메가더와는 달리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의 계급이 너무나 낮은 소령에 불과했기 때문. 만약 메가더와 패튼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인물들이었다면 과연 이들은 영웅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미국의 영웅들이 영웅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영웅들의 작은 실수에 집착해 이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이들이 이후에 보여줬던 훨씬 더 위대했던 공을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